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한 남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첫사랑이었고 군대 간 것도 다 기다리고 더 애타게 연애를 하며 저희는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함께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남자친구도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해나가며 서로를 응원하며 지냈어요. 다만 25살 이후로는 남자친구와 저는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장거리 연애를 해야 했어요. 거리 때문에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확고하다고 믿었죠. 그리고 드디어 10년이 지난 후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결혼이었어요. 하지만 신혼여행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신혼여행지를 정할 때부터 남편은 해외여행은 절대 안 된다며 단호하게 제주도로 가자고 했어요. 이제 막 시작한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였죠. 저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신혼여행이니 행복한 마음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여행 내내 남편은 숙소에 오면 베란다로가 계속해서 전화를 받았고 통화 시간도 1시간 가까이 길었어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일 때문이야라며 얼버무렸고요. 그런데 통화가 끝날 때마다 남편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결혼 후에도 이상한 점은 계속됐어요. 남편은 늘 늦게 귀가했고 제가 조금만 걱정하거나 질문을 해도 짜증을 냈어요. 연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저는 불안했지만 사업 때문에 예민해져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어요.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고 싸움이 커지자 남편은 문을 세게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뜨고 보니 남편이 사라져 있었어요. 옷가지도 소지품도 싹 다 없어졌죠.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사라지고 이틀이 지난 어느 날 낯선 번호로부터 충격적인 문자가 도착했어요. 저는 3년 동안 사귄 동우 씨 여자친구인데요. 그쪽은 얼마나 만났어요? 그녀는 남편과 3년을 사귀었다고 했고 심지어 남편이 결혼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으니 남편과 정리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의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같이 있어요. 그쪽이 이혼하세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는 즉시 시어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고 남편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직접 나서서 남편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렵게 수소문한 끝에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알아냈습니다. 우리는 그 집을 찾아가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시어머니는 단숨에 안으로 들어가 남편을 끌어냈습니다. 너 대체 무슨 짓이야? 얼른 나와.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와 격하게 말다툼을 하며 돌아가길 거부했어요. 저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그 후 몇 달이 흘렀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번엔 혼자 내연녀의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작은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 병원 안에서 우리 아들과 헤어져 라며 내연녀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전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동우 씨도 저와 살기를 원해요.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뭘 잘못했냐는 듯이 우린 결혼할 거라며 더 뻔뻔스럽게 나왔어요. 그 후 저는 남편에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도 기다리겠다고 달래도 보고 애원도 해보고 화도 내봤어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란 생각에 기다렸지만 2년이 지나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신혼집에 홀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눈물로 매일을 지내다가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결혼하느라 준비한 혼수도 아까우니 살고 있는 이 신혼집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잠깐 생각해보겠다며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셨죠.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집은 줄 수 없지만 1억을 주겠으니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미안하다며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저는 신혼집을 떠났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보낸 긴 시간, 울고 또 울던 그 집을 정리하면서도 허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한때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배신과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손발이 떨릴 정도로 분했어요. 나는 대체 뭘 위해 이 사람을 사랑했던 걸까? 10년이란 시간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들려오는 남편의 주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결국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부부로 살았죠. 하지만 그들의 행복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 남편은 다시 내연녀와 헤어졌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내연녀가 끝까지 헤어지길 거부했지만 남편이 또다시 그녀에게 질려버렸다는 이유로 관계를 정리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허망해서 너무 어이없어서. 이렇게 쉽게 끝날 거였으면서 나한테 그렇게까지 했나 생각이 들면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게 된 또 다른 진실.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한 달 전 시어머니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고 고백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청첩장을 이미 다 돌렸다는 이유로 결혼을 강행시켰죠.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일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도 모른 척했던 겁니다. 나를 딸처럼 생각한다며 다정하게 웃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본인의 욕심만 앞세우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의 억장이 무너지는 인연 낭비를 하지 않았을 텐데.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내연녀까지 다들 자기들 입장만 중요했을 뿐 저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을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서러워서 제 이 답답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흐르고 남편은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어요. 결혼식장에서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순간 저는 어이없음에 헛웃음만 나왔어요. 그는 정말 사랑이란 걸 알고는 있는 걸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껴본 적은 있긴 할까? 저는 몇 번이고 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어요. 내 잘못이었을까? 나의 어떤 점이 그렇게 싫었던 걸까? 하지만 결국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아니, 내가 문제였던 게 아니에요. 상대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도 진정한 사랑은 느껴보지 못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저 사랑이 식으면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인 남자일 뿐. 저는 너무나 순진하게 사랑을 믿었고 그 믿음이 결국은 저를 가장 깊이 상처 입힌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대로 저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나를 그리고 그를 탓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럴 사람이었다면 언젠가는 그랬을 거니까 일찍 헤어진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사랑을 할 때 나를 위한 사랑인지 상대를 위한 희생인지 꼭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상대를 위해 제 모든 걸 바쳤지만 결국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어요. 이제는 저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상,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